그다음에 이제 1차식의 계산,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 해왔던 거를 더 응용을 시키고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1차식의 계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해서 이제 1차식의 계산은 뭐냐면 이제 여기 예로 들은 이제 예를 잘 보면 돼. 여기서 보면은 1차식에는 요렇게 이제 우선 항, 상수항, 개수 요렇게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 무슨 소리냐면 항은 뭐냐면 여기 예로 봅시다.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마이너스 2y 그다음에 플러스 4가 있어. 그러면 항은 뭐냐면 곱해서만 이제 그 문자나 수가 곱해져서 이루어진 거를 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이너스 4 타임 곱하기 x잖아, 그렇지? 곱하기 x. 그래서 요게 항 하나야. 그리고 두 번째 숫자하고 문자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y지. 요게 항 두 번째야.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숫자만 하나 있어도 돼. 혹은 문자만 있어도 되고. 요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세 개의 항이 있는 거야. 요 식에서는 이제 그걸 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상수항은 뭐냐? 그냥 숫자만 있는 거를 상수항이라고 그래.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플러스 뭐 a 플러스 7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한 번 계산을 하면 이제 앞에 블라블라블라 되고 상수항만 보자면 4 더하기 7이 있으니까 플러스 11이 되겠지. 그래서 11이 여기선 상수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개수는 뭐냐? 개수는 이제 문자를 봐야 돼. 개수는 문자를 봐서, 문자는 여기가 몇 개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지. x하고 y가 있지. 그러면 그 문자들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그 개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자 x라는 문자 앞에는 마이너스 4가 있지. 그러니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야. 그리고 y라는 문자 앞에는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y의 개수야.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식에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를 항, 상수, 개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뭐냐? 다항식, 단항식이 있는데 이제 그 다항식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항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지금 요거 봐봐. 세 개라고 그랬지. 요거는 세 개지 항이. 그러니까 요거는 다항식이야. 그리고 단항식은 그러니까 다항식 중에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문자하고 상수항까지 해서 세 개의 항이 있는데 단항식은 그냥 한 개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마이너스 4x 혹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y 그런 거를 단항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2x 2x 마이너스 3y 그다음에 4x 플러스 1은 다항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중에서 단항식은 요 2x하고 마이너스 3y. 그러니까 요게 있다. 그러니까 다항식이 단항식을 포함도 하고, 그리고 그 다항식 중에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거 딱 이렇게 하나 그거는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개념을 한 번 더 보면 이런 거 헷갈릴 수가 있어. 딱 A가 있어 얘들아. A가 있으면 A의 개수는 뭘까? 개수는 A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1은 생략을 하잖아. 그래서 그냥 1A라고 보면 돼서 요거의 개수는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타임스 A이기 때문에 요게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개수야. 그리고 다항식에서 다항식은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므로 뺄셈으로 된 식을 그러니까 여기는 요런 다항식이 주어졌어. 요런 다항식이 주어졌으면, 그러니까 요건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잖아. 마이너스를 이제 플러스로 다 연결을 시키라는 거야. 소리야. 플러스로 다 연결을 시켜. 여기도 앞에 플러스가 있겠지. 플러스를 연결시키고 마이너스를 다 괄호로 빼줘.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4x가 이제 플러스를 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항은 요 마이너스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플러스로 연결시키면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항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조금 그냥
요 통째로 보면 돼. 통째로. 이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이렇게 통째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그럼 차수와 이번에는 차수와 1차식. 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가 있잖아, 그치?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 그 개수를 차수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5 여기 x 제곱이 돼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x가 몇 번 곱해져 있어. 요 5x 제곱 같은 경우 요거만 봤을 때 x가 5 이거는 뭐냐면 5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두 번 곱해져 있지. 그래서 x의 차수는 2인 거야. 여기는 여기서 x의 차수는 2고 요 만약에 3x만 본다 그러면은 1이겠지. 하지만 요렇게 다항식 같은 경우는 차수는 가장 큰 차수를 얘기해 주면 돼. 여기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큰 값.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개별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x 제곱이 가장 큰 이제 x가 두 번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요에서는 다항식 차수는 2야. 이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기도 다 똑같대. 다항식 3x 제곱 3x 제곱 빼기 7x 플러스 5의 차수는 또 역시 2고. 오케이. 그다음에 1차식 같은 경우 1차식은 그냥 x가 하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x 이제 여기는 x 여러분 알겠지만 x의 1승도 그냥 x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개수가 돼 버리는 거지. 차수가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의 차수는 다 1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들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밑에는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요 중요한 사실 같은 게 뭐냐면 너네들 요거를 보기 전에 하나 설명을 해줄게. x 마이너스 1승 이거 본 사람 있어요? x 마이너스 1승은 뭐냐면 이거는 요 제곱에 이제 여기 제곱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요거는 마이너스를 생략하고 요게 분모로 와서 다시 이제 쓰여질 수가 있어. 분모로 와서.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x의 마이너스 3이다. 요거는 x를 이제 분모식으로 나타내고 요 마이너스를 없애. 그리고 요 x의 3승은 그대로 여기 오고 1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야 너네가. 그래서 여기 밑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과연 x분의 1은 1차식일까? 이제 요건 거야. 요건데 이제 내가 설명한 걸로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차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1차식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는 답은 이제 1차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걸 보면 그런데 x분의 1은 1 나누기 x는 1과 x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 아니므로 이제 x는 마이너스 1은 항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수가 차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x분의 1은 1차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개념은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그래서 이제 단항식이 있으면 우리 앞에 단항식 했지. 그래서 그거를 단항식에다가 이제 수를 곱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수에다가 1차식을 곱하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건데 이렇게 단항식 곱하기 수는 너무 간단해. 그냥 수끼리 곱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순서 알지? 숫자하고 그다음에 그 문자를 쓰는 거. 그래서 2x 곱하기 3은 숫자끼리 곱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6인 거고 x는 하나밖에 문자가 없으니까 6 곱하기 x, 6x가 답인 거고. 나누는 건 역수. 역수를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해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 있으니까 역수 영어로 잘 안 나오네. reciprocal이라고 역수를 이제 영어로는 이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도 그냥 귀에 익숙해만 해줘도 나중에 정규학교 가서 이제 배울 때 reciprocal 하면 이거 역수다.
분모 분자 바꾸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구하는 건 알겠지? 그리고 이제 수 곱하기 1차식 이제 요기 중요해. 요거 중요한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는 요걸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곱셈의 교환 법칙 여러분 곱셈은 A 곱하기 B 혹은 B 곱하기 A 이거는 같은 결과인 거 알죠? 그래서 이거는 교환 법칙은 똑같고 곱셈의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그러니까 곱셈은 순서 없이 곱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 그래서 A 곱하기 B 하고 C를 곱하든 혹은 B 곱하기 C 하고 A를 곱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굉장히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분배 법칙 굉장히 중요하죠. 분배 법칙은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A 곱하기 그다음에 B 플러스 C가 있으면 이거는 A 타임스 B 플러스 C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을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 요거는 요 A를 안에 있는 B도 곱해야 된다는 소리고 C도 곱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요걸 이제 괄호를 풀게 되면 그러면 요거 곱하기 여기는 A, B가 될 것이며 요거는 이 부호는 여기도 플러스니까 이제 똑같이 따라가야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A 곱하기 C는 AC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답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밑에서도 보면 이제 C가 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지? 요 A는 앞에 있었는데 뒤쪽에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요것도 너희들이 헷갈리면 C를 여기다 적어줘도 돼. 근데 그냥 여기서 바로 하려면 이렇게 혹은 반대로도 해줘도 되거든.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안 헷갈리게 우리가 앞으로 써서 해보자. 여기다가 C를 여기다 쓰지 말고 C를 여기다 써보면 C 타임스 A가 되겠지. 근데 알파벳 순으로 써줘야 되니까 AC가 되겠고 플러스 CB인데 알파벳으로 써줘야 되니까 BC가 되겠지. 그래서 분배 법칙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거꾸로도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하는 게 AB 플러스 AC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곱하기 생략할게. AB 플러스 AC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된 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 A가 공통적으로 돼 있지. 그럼 A를 이제 밖으로 뺀다고 표현을 하면 너네가 알아듣기 쉬울 거야. 밖으로 빼고 여기서 A를 밖으로 빼줬으니까 이제 A를 나눠준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이제 밖으로 빼줬으면 B만 남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C만 남는 거고. 그래서 요 부호는 또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지? 요거는 문제를 같이 많이 풀어보자. 그러면 너네가 금방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개념은 우선 이렇게 넘어갑시다. 일차식의 계산인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동류항. 이것도 캐나다에 있으니까 영어 터 가르쳐 줄게. 캐나다에서는 like terms라고 해. 동류항이 뭐냐면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항, 이제 같은 종류의 항이란 거지. 그래서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문자하고 그러니까 차수하고 문자하고만 같으면 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여기를 아예 예로 넘어가자. 예로 넘어가면 동류항을 먼저 해보자. 그러면 여기 3x가 있지. 여기 문자하고 차수가 뭐야? 여기서는 x지. 그지? x의 1승인 거야. x의 1승인 것끼리만 앞에 숫자는 상관이 없고 문자하고 그 다음에 몇 승인가 제곱인가 세제곱인가 요거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x기 때문에 x의 동류항을 동그라미 치면 요 두 개가 나오겠지.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없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류항은.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로 그냥 넘어가 보면 동류항끼리 짝을 지으시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문자하고 개수가 x지. 그러니까 여기도 x랑 s만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요거지. 이게 동류항이고. 그다음에 이거 보자. 이거는 문자가 있어 없어? 문자가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숫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숫자끼리도 동류항이 돼. 그러니까 얘하고 동류항이 되는 거야. 얘하고 동류항이고. 이거는 y지. 그러니까 얘하고가 동류항이 또 되고. 얘는 x하고 제곱이네. 근데 x 제곱이 없지. 없으면 그냥 얘는 그냥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동류항은 그 문자 영어, 그러니까 문자 영어하고 그 영어의 이제 제곱이냐 뭐 3승이냐 그런 게 같은 것끼리가를 동류항 혹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right terms라고 하는데 그것만 알면 돼. 만약에 다른 거면 다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3x하고 마이너스 4x 동류항 맞아? 맞지. 왜냐면 x 문자 똑같고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수, 그러니까 이건 3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인데 차수는 이 이제 제곱끼리 똑같잖아. 근데 문자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동류항 아니야 이거는 같이 섞일 수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류항이 아닌 거고. 그래서 동류항이 왜 중요하냐면 식이 쫙 이제 요런 식이 요런 식으로 딱 되어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동류항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할 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식으로 보자면 아까 숫자만 놓고 보자. 마이너스 5하고 7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5 플러스 7 내비두면 이건 답은 틀린 거야. 요거를 정리를 해서 7 빼기 5니까 2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류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뒤에 넘어가면 이제 그 동류항을 왜 지금 했는지 나오게 되는데 아까 분배 법칙 배웠지. 그래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요거를 이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에 있는 거를 풀어줘. 그래서 이거 분배 법칙 아까 배웠지. 그러면 2 곱하기 3x는 6x, 그다음에 2 곱하기 2 플러스 9x 마이너스 18이 됐어. 근데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방금 그 소리가 이 소리야. 이렇게 내비두면 이게 답입니다 하면은 완벽한 답은 아니야. 수학은 완벽한 답이 나와야 돼. 그게 가장 그 simplify 된, 가장 그 정리가 잘 되고 그 간단한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게 수학이야. 그래서 여기서 동류항끼리 모아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동류항 찾아보자. 여기서는 문자하고 그 승하고를 이제 봐야 되지. 그러면 여긴 뭐야? x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요걸 계산해 줄 때 동그라미를 쳐줘. 내가 동류항끼리 묶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전혀 헷갈리지가 않거든.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6x하고 9x를 나는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6x, 9x 하면 15x 나오지. 그러면 15x 써주고 그 다음에 동류항 더 없지. 그 다음 동류항을 보자. 그러면 숫자 동류항 있지. 그러면 이제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8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는 우리는 이제 넘어섰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서 하면은 나중에 확실히 빼먹나 안 빼먹나도 될 수가 있고. 요건 우리가 직접 한번 풀어보자. 4x-2 빼기 3 2x 빼기 3을 하면 처음 풀어줘야 되지.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그러면 4x 이렇게 부호 조심해요. 여긴 플러스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마이너스 3 전체를 곱한다고 봐야 돼. 이거 중요해. 마이너스 3 전체로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2x는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3, 3, 9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선 동류항끼리 묶는 거야. 여기서 끝이 다가 아니야. 끝이 다가 아니고 동류항끼리 보면 x를 보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 그리고 4x가 있고 x를 봐야지. 여기 또 x가 있네. 동그라미 쳐. 요거 두 개를 지금 우린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나오지. 그리고 x는 이제 끝이야. 동그라미 친 거는 우리가 계산을 다 했어. 그 다음 동류항이 있을까? 요거하고 동류항일까? 숫자 맞네. 그지? 숫자끼리 동류항이니까 얘하고 얘하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 더하면 이게 1이 되지.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이제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 동류항 모아주고 이제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항상 이렇게 딱딱 정확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딱 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 개수가 분수인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한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여러분 통분이 뭔지 알아요? 통분 우리가 4학년 때 배웠던 걸로 아는데, 그지? 통분은 만약에 3분의 7이 있고
뭐 2분의 5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더하기나 빼기를 하려면 통분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통분은 뭐냐면 그 분모를 갖게끔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 3하고 2의 최소 공배수가 뭐야? 6이지. 6을 하려면 이쪽에는 2를 곱해야 되고 분모에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야 되고 그래야지 같은 분수가 돼버리지.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그럼 똑같이 같이 위아래 3을 곱해야지 이게 캔슬이 되면 약분이 되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분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왼쪽은 6분의 14가 되고 이거는 6분의 5, 3, 15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하기나 빼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통분이지. 이 통분의 개념이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 너무 간단하지?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1이야. 위에가 조막한 숫자였지만 여기는 지금 1차식이 들어갔어.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우선 밑에 통분해야 될 걸 먼저 봐. 그러면 왼쪽에는 3을 곱해야겠지? 그래서 3을 곱한 거고 오른쪽에는 2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2를 곱한 거야. 간단해. 그런 다음에 통분을 했기 때문에 같은 분모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같이 6을 적어주고 위에 한 거는 아까 이거 전에 했던 거랑 똑같네. 그냥 분배 법칙하고 동류원끼리 모으고 정리를 싹 하는 거야. 간단해. 이렇게 해줘서 정리 싹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통분한 거밖에 없어. 그리고 위 분자는 똑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a, 2a, 그래서 5a 플러스 1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중요시할 건 뭐냐면 이거 한번 풀어볼까 여기서? 여기다 놓고 하자. 그러면은 우선 통분해야 되니까 3하고 4야.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가 무엇일까? 3, 4, 12, 12겠지? 그게 가장 적은 최소 공배수고 그러면 12가 되려면 요 왼쪽에는 4를 곱해야 되고 요 오른쪽에는 3을 곱해야 돼. 그래서 4 곱하기 3 하면 1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통째로 12분의 여기는 4 2x 빼기 1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됐는데 이제 아까 위에 것도 지금 요거는 똑같은 거야. 밑에만 통분한 거고 요 위에 거는 아까 전 개념에서 한 거야. 근데 위에 거는 이제 분배할 때 요거 요렇게니까 4이 8x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아까 통째로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래서 12분의 이렇게 8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고 동류항 8x하고 또 뭐가 있어? 3x가 있지. 그러니까 5x 나왔지. 동그라미 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하는 거 마이너스 10이 나왔지. 그래서 동류항. 그래서 이게 답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봐야 돼. 5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12분의 5x 빼기 12분의 10이잖아. 근데 만약 어떤 누가 질문했어. 요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요럴 때는 통분을 해서 답을 하는 게 맞아. 답도 통분식으로 하는 게 이제 더 심플리파이된 폼이긴 한데 이제 요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여기 보면 여긴 또 약분이 되잖아. 그렇다고 12분의 5x 빼기 6분의 5 요렇게 쓰면 또 답이 아니야. 이것도 틀린다고는 아닌데 그래도 요거는 이제 나눈 그 통분 말고 두 개로 해서 심플리파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답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다. 이제 이것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3단원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은 이제 이걸로서 개념이 마무리가 됐어. 그래서 너네가 이제 그 문제 푸는 거를 숙제를 줄 거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는 같이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봤을 때 혹시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너희가 계속 풀어보면 금방 습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1차 방정식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되니까 너네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야. 많이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우리 다음 동영상 시간에 해보자. 알았지? 수고 많았어.